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땡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신축 빌라. 일반 신축 빌라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빌라는 흉가를 밀어버리고 지었던 신축 빌라가 있었다고 하고 그 빌라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땡님,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요즘 또 힘든 네.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힘들게라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또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원래는 여기가 흉가였었는데, 여기 흉가를 다시 이제 신축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공사를 가서 생긴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흉가였는데 밀어버리고 지은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뜻입니다. 렛츠 기 잇! 얼마 안 된 일인데,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분, 공인중개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저한테 빌라를 지역은 수지 쪽인데 이쪽에 빌라를 새로 지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커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가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그날 그쪽으로 갔죠. 네. 가는데 이 공인중개사분이 저랑 얘기 좀 잠깐 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분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 건물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예. 저기가 원래 사이비 그분들이 기도를 드리던 기도원이었대요. 그 건물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가족 세 분이 계셨대요. 아이랑 아빠랑 엄마랑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너무 이쪽에 빠지다 보니까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안에서 자기 자식이랑 와이프를 거기서 해한 거죠. 가족들을.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리고 듣는 소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 다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건이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기도원을 아예 밀어버리고 거기에 원래 빈 건물이었는데 그쪽에서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린 분들이 거기가 흉가다 해가지고 강령순 같은 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안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건물이 하나고 비어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흉가 태움이다 치고 거기서 많이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행동들을. 근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귀신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건물이 좀 외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강령술도 막 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령술 하면은 원래 영가들이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터가 됐었던 곳인데 어느 건축주 사장님이 거기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신축 건물은 아니었어요. 1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었고 그때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그 주변에 땅을 좀 많이 매입을 해서 주변에 상가를 두 군데를 지었는데 그 상가들도 여는 가게보다 다 망하고 그리고 사장님들도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건물이 거기가 한 동을 지었는데 호실은 1호, 2호 해가지고 8호가 있었어요. 4층까지 해서요. 8호가 있었는데 그 8호를 전체적으로 커튼이랑 블라인드를 하려고 저를 부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유근사분이랑 가가지고 건물 앞에 딱 섰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기운을 좀 느끼고 그럴 때였어요. 보이기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그럴 때였는데 그 빌라 입구에 가자마자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잖아요, 노래. 네. 그러니까 애들이 부르는 그런 동요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어느 한 7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 목소리로 콧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빌라 입구에서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옆에 상가가 있어서 상가 쪽을 이렇게 쓱 봐도 상가 쪽에도 아무도 없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 공제의사분이랑 들어갔는데 사이즈를 이제 신축을 하려고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네. 4층까지 올라가서 4층 1호 라인에서 어느 구간을 딱 가니까 이명소리가 귀에서 딱 들리더라고요. 삐 하고. 예. 그래서 뭐지? 뭐가 또 보이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딱 거기서 굳어 있는데 거기서 사이즈를 시축을 할 때는 보통 제가 혼자 들어가거든요. 이제 혼자 들어가서 딱 굳어 있다가 보니까 뒤에서 또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예. 딱 그때 생각을 했어요. 뒤로 돌아보면은 영가가 보일 거다. 그때는 제가 보일 때였으니까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님 그 소리 아시나요? 그 인형 같은 거를 바늘로 찌르면은 콕콕콕콕콕콕 소리 들리잖아요. 청 같은 거. 말랑말랑한 인형이든 딱딱한 인형이든 바늘로 찌르면은 콕콕콕콕콕 소리가 들려요. 예. 근데 그 콕콕콕콕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선명하게. 근데 그게 거기 벽면이 있으면은 벽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가가가지고 벽면을 한번 제가 두들겨 봤어요. 다른 벽면이랑 똑같이. 근데 다른 벽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였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은 텅텅텅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부실공사를 했나? 물건이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왜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지? 그때는 근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보이는 게 없었고 그냥 소리만 들렸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시축을 하고 내려와서 그날은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무당형 있잖아요. 그분을 네, 그분을 자주 만나요. 예.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자주 만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만나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너한테 귀치가 나냐? 그러는 거예요. 귀치가? 귀신 냄새가 난대요. 근데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형님 저 갔다 온 데 없고 얼마 전에 그냥 그 신축 건물 한 군데 갔다가 왔는데 안 그래도 제가 형님한테 얘기 드리려고 했다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났고 보이는 건 없는데 소리가 좀 들렸다. 노래소리 같은 게 좀 들리고 했다. 그러니까 형님이 들어보시더니 일단은 지금 너한테 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너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내가 너 가보지 않으면서 모르는 거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형님은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한 4일 정도 뒤에 제가 그 커튼을 설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1층부터 달아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4층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게 제가 왜 4층부터 다냐? 원래 1층부터 다는 게 먼저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4층부터 달아달래요. 그래서 야, 알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4층으로 제가 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 1호 라인에 가자마자 거실에 달고 있는데 뒤에서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소리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그냥 귀에서 작게 좀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리고 원래는 노래만 이렇게 콧노래로 했었는데 깔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웃더라고요. 비웃듯이. 그래서
아씨 뭐야 그러고 계속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어차피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무당형이 있었으니까 이거 무섭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깡이 좋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소리만 들리니까 뭐 나한테 뭐 해야 하는 건 없겠지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거의 한 1시간 만에 그냥 공사를 다 끝내고 내려왔죠. 예. 내려왔는데 그 밑에 그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그분 보자마자 놀랐던 게 사장님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머리 위에서 한 7살 돼 보이는 연가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바늘 갖다가 그 사장님 눈을 이렇게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 애가? 웃으면서 그 소리를 내면서 예. 사장님 눈을 막 찌르고 있는데 1층에 다른 그 공사 현장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그런 모습을 못 보겠죠. 네. 저는 보일 때였으니까 딱 보고 나서 제가 사장님을 보고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만 계속 웃으면서 찔러요. 예. 눈 찌르고 막 귀 막 깨물고 막 난리가 났어요 혼자. 원래 제가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초점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하늘을 보는 느낌이죠. 눈 아래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검은 자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딱 봤을 때 눈알이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눈알 빙빙빙빙 도는 것을 그 어린애가 그걸 바늘 가득 계속 찌르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사장님한테 보이니까 사장님 왜 이렇게 좀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신경 쓸 거 아니고 공사는 잘 됐냐고. 공사는 잘 됐고 대금이나 이런 거는 다 되고 나서 뭐 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장님이 컨테이너로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식이 외아들이고 그 와이프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들한테는 어떤 아저씨 연가가 붙어가지고 눈을 찌르고 있고 예. 그 와이프한테는 그 아줌마 연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눈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바늘 갖다가 눈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예. 가족 전부를. 무슨 상황이야? 싶은 거죠. 커피를 얻어먹으시고 있는데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왜냐면 제가 걔네들을 보는 거를 걔네들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계속 깨깨깨깨 대면서 계속 눈을 찌르고 있는데 세 명이 다 똑같아요. 예. 눈알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세 명이 다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일이야.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커피를 얻어 마시고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무당형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김태형아, 너 잠깐 나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도 돌아보지 말고 너는 그냥 앞만 보고 와 그러는 거예요. 오, 예. 차를 타고 딱 엑셀을 밟고 가는데 차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 인형 바늘 찔렸던 그 소리 있죠.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콕콕콕콕콕콕콕 이 소리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무당형만 믿고 그 무당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형 진짜 끊지 마라. 나 진짜 지금 빨리 가고 싶어. 끊지 말고 있어요. 그리고 딱 전화 걸면서 왔죠. 어떻게 왔는데 계속 그 무당형한테 올 때까지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무당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 귀신을 데려오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데서 만나자 그래요. 네. 아무래도 사람 적은 데보다는 많은 데서 만나야지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믿는 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형이 딱 저를 보자마자 여기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잘못했으니까 세 명이 다 너한테 옮겨갈 뻔했다고. 오, 예. 내가 지금 기도드리다가 온 건데 진짜 너의 모습을 딱 보였는데 진짜 너가 위험한 모습이 딱 보여서 내가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거라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한번 가봐야겠대요. 거길요? 왜냐면은 이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건축주 이쪽이 아니라 귀신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쪽을 한번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당인 거를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알겠다고, 어차피 나 이틀 뒤에 가야 되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형님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그 형님이 가자마자 다리를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형님도 무섭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무섭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3명 같아 보여도 여기는 연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3명이 센 맞아. 연가일 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3명이면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못 내리고. 예. 나 혼자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나 형님 믿고 왔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 형님 믿고 여기까지 형님 모시고 왔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일단 내려보자고. 형님이 나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모시고 내렸어요. 제가 억지로 내려서 저도 보이고 그 형님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딱 빌라를 올려다 보는데, 제가 8개 라인이 있다 그랬죠. 예. 그 8개 라인에서 귀신들이 쫙 창문을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가들 수를 제가 어떻게 육안으로 셀 수도 없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창문에서 그냥 이렇게 딱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도비님 그거 아시죠? 봉고차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다 뭉개져가지고 보는 거. 예. 그죠? 차 안에서 또 꽉 끼다 보면 이렇게 뭉개져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 창문에서 이렇게 다 꼬깃꼬깃꼬깃 돼가지고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벌벌 떠고 있고 무당형도 벌벌 떠는 거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차피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보기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쵸. 무당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이런 거를 뭐 퇴치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귀신이 이렇게 규모가 큰 곳은 그 형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오늘 가면 안 되겠냐, 나 너무 무섭고 그 사장님을 만나면은 멘탈 털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아는 다른 지인분 무당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따가 다시 오자고. 네. 알겠다 그러고 그분을 이제 모시러 갔죠. 모시러 갔는데 그분을 보니까 할머니예요. 연세가 좀 너무 많은 할머니는 아니고 한 60대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형이 저를 데리고 갈 곳에. 형이 잠깐 너 여기 있어라, 이분이랑 좀 얘기 좀 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분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분이 딱 저를 보자마자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인상이 되게 셌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땅만 보고 있었어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를 타시더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무당형을 모시고 그 빌라를 갔는데, 딱 가니까 그 사장님 내외가 그 빌라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무당 할머니가 내려가지고 딱 그분들한테 다가가니까 붙어있던 그 연가들 있잖아요. 애기랑 그 가족 그 연가가 도망가더라고요. 예. 빌라 안으로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좀 살펴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 누구시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저희를 좀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기가 터가 좀 안 좋다고 예전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좀 봐주시러 오신 분이니까, 사장님이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냐고. 그건 자기도 좀 빌라가 안 팔려고 하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가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안 나오시고 그냥 가만히 그 빌라 안에서 둘러보고 계시다가 나오시자마자 그 사장님한테 싸대기를 한 대를 팍 날리시는 거예요. 예. 그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이 놀라셔가지고 나를 왜 때리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냐고, 당신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혼을 내는데 그 사장님은 뭔가를 아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아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도망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쟤 잡아오라고. 이 귀신들이 모이는 거 지금 제가 원흉이라고. 쟤 잡아오라고. 나 쟤한테 할 말 있다고. 그래서 저랑 그 무당 형이랑 그 아들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분을 딱 앉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나 지금 얘기 다 듣고 나왔다. 얘기를 해야지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영가들이 다 지금 귀찮아하고 싶어 하는데 너네 때문에 지금 귀찮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니까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아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아빠가 거기다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데 건물 세우기 전에 그 흉가 건물 한번 탐험을 해보자. 어리니까 그 아들도 되게 어렸거든요. 흉가 탐험 한번 해보자 해서 간 거죠. 근데 주변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다 강령술을 한 거예요. 인형을 놓고 흉가 카페나 이런 데서 보던 대로 강령술을 했는데, 원래는 그 친구들이랑 4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강령술을 하다가 귀신한테 치인 거예요. 예. 귀신한테 치여가지고, 원래 거기가 위치가 산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 아래까지 그렇게 막 뛰어가더래요.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나 무섭다고 그러면서 예. 막 산 아래까지 뛰어가가지고, 원래는 그 거기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 되게 가파르거든요. 거기서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가 다 뭐 부러지기도 하고 좀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분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 인형을 자기 아빠한테 들키면은 이런 일을 했다고 느끼면 좀 많이 혼날 것 같아서 그쪽에 숨겨놨다가 빌라를 짓고 있을 때 그쪽에 인형이 좀 해가 될까봐 네. 원래 벽지를 칠하기 전에 그 안에 시멘을 칠하잖아요. 그 시멘 칠하기 전에 그 옆에다가 자기 강령술에 있던 인형들을 다 그쪽에 넣어둔 거예요. 그 벽지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귀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전부터 강령술을 했었잖아요. 그 귀신들이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다 그쪽에 있었던 거죠. 누구 하나도 그거를 뭐 귀천시켜줄 사람도 없었던 거고, 사장님은 그거를 할 마음도 없었던 거고, 예. 그쪽에 이제 그 전에 원래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그 가족 3명 그 영가들도 그쪽에서 다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건데, 이 아들이 또 잘못된 행동을 뭘 했냐면은 강령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강령술을 했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바늘 갖다가 그 인형을 찌르면은 귀신이 더 잘 보인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 바늘 갖다가 그 인형의 뭐 눈이나 뭐 배나 뭐 이런 거는 막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 네, 할 때. 그리고 나서 강령 의식을 하고 뭐 바늘 갖다가 뭐 인형의 눈도 찌르고 배도 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모님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강령술을 한 걸.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뭐 별일이 있겠어 하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을 막 꾸짖는 거죠. 어디 네가 그런 일을 해서 원래 짓는 터도 아니고 이런 데에다가 집 짓는 당신도 문제고, 그런 일을 했다는 너도 문제라고. 너네로 인해서 이런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예. 귀신들도 불쌍하다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들이고, 너네가 건들지만 않으면은 다 알아서 하늘로 올라갈 애들이고 다 귀찮아할 애들인데 너네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시더니 그분들을 일단은 보내더라고요. 내가 너네는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불쌍하니까 너네는 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일단은 한번 그 공사하시는 분들 다시 부르라고. 예.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다시 불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벽 쪽에 두들기 있는데 비어 있었다고. 그 비어 있는 곳을 다 뜯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인형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인형들이. 신기한 거는 아들은 거기다 인형을 2개를 넣어놨다고 했는데 인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럼 누가 넣는 거예요? 나머지 건?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인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인형들을 다
인형이 되게 많아서 다 꺼내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가져가겠다. 마대자루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마대자루에다가 인형을 다 담아가지고 이 인형들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예. 당신들은 매일매일 숙제하는 의미로 계속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먹을 것도 맨날 차려주고 해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자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고대형님을 모셔다 드렸죠.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그 빌라 들어가셨잖아요. 네. 빌라 들어가시자마자 7살짜리 아이가 그 1층에서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가족분들이 전부 다. 예. 억울하다고 하면서 살아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이렇게 귀인이 됐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또 계속 울더래요. 그 아이가. 그리고 나는 누구 하나를 괴롭혀도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악의를 품고 있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지금 물론 너가 화가 나겠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네가 화난 거를 내가 어떻게든 풀어주고 할 테니까 노염 풀고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할머니가 1시간 동안 그 영가들이랑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큰일이 있고 나서 그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튼을 원래 1층부터 4층까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4층만 한 거를 이제 돈을 저한테 주시고 빌라를 그냥 분양을 안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들어와 봤자 거기는 안 좋은 터기도 하고 어차피 그 옆에 상가들도 누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땅이 안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망하는 땅이고 하니까 예. 거기를 그냥 다 나중에 자기네들이 쓰든지 허물어 버리든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양을 안 하기로 한 거죠. 그 빌라 자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그죠?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듣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오늘.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얼른 쉬세요. 네. 어쨌든 오늘 김땡님께서 한 빌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신축 빌라라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정말 또 소름 돋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터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